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9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글로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인은 예전에 미국 채권을 누가 가장 많이 사줬냐 이겁니다. 그 채권을 사준 그 해당 국가 주체가 못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항상 미국이 무너질 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체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일본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이 YCC 컨트롤 금리 상한 정책을 쓰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 1월 달부터 일본은 YCC 컨트롤 정책을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달러당 그 엔화 환율입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 미친 듯이 엔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130만 되어도 미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130만 되어도 미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3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내려서 133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수록 미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10년 국채 금리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항상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여기 보시면 항상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장기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이거 무조건 돌파한다는 거예요. 왜? 위안화가 그때 130을 돌파하고 대략 한 4 정도 더 올랐죠. 그러면 미국채 금리도 여기 보시면 3.15 이거 무조건 돌파하고 3.25까지 단기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10년물이 3.25까지 단기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시작인데. 자, 왜 시작이냐? 일본은 정확하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경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YCC 컨트롤, 금리 상한 정책. 이거 2년 전부터 제가 말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금리 상한 정책. 그러면 일본이 YCC 컨트롤을 도입한 이후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마지막 도달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YCC 컨트롤인데,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이 YCC 컨트롤을 해제를 하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붕괴가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화가 되겠죠. 일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글로벌 자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YCC 컨트롤을 써서 일본 현재 국가 시스템이 바로 무너지는 것을 임시 방편이라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YCC 컨트롤을 일본은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달러당 엔화 환율은 갈수록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엔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고요. 더 폭락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폭락합니다. 언제까지? 9월까지. 최소 9월까지는 엔화 가치는 대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9월까지 기준금리 계속 올릴 거니까. 쉽죠, 알고 나면. 글로벌적으로 어떤 이 주식이나 모든 채권, 이런 모든 자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 스타트가는 촉매제는 일본의 금융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그것만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일본 연구소나 일본 니혼지 신문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잡지들 보시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가입을 해야 글로벌 자산시장은 점점점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YCC 컨트롤, 금리 상한 정책을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올 9월이나 한 12월 경에는 극심한 인플레 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도 일본 따라 YCC 컨트롤 정책을 쓰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YCC 컨트롤 정책을 쓰면 그 다음 현상이 뭐냐?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달러 가치가 대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대폭락했습니다. 달러 가치도 대폭락합니다. 주식 시장도 대폭락합니다. 그러면 모든 자산 시장에 뭐 한머니든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종착역 금, 은 이 두 곳에 다 쏠립니다. 그래 23년 금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실물금을 되도록 사셔서 여러분의 자산을 보존을 하십시오. 몰빵은 하지 마십시오. 금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실물금이나 아니면 금 선물에 투자를 하십시오. 방법은 많습니다. 자, 오늘 내일부터 대규모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 파티에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안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뭐죠? 엔화가 안정되는 그 시기에 글로벌 자산 시장은 안정화가 된다. 감사합니다.